지금까지 배운 여러가지 공사 계약 제도가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인 시각으로 현행 계약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예가, 즉 예정 가격의 합리성 미비, 업체 기술 능력 향상에 대한 유도 방안 미흡, 기술 경쟁 체제 미흡, 또 단순 가격 경쟁 위주의 입찰 제도를 들 수 있겠어.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하면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보다 자칫 당장의 수주를 위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성행할 우려가 있겠지. 따라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고 또 이미 어느 정도 도입되고 있는데, 먼저 예가 합리성 보완 방안에는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 업체 기술 능력 향상 유도 방안에는 기술 개발 보상 제도와 신기술 지정 제도, 기술 경쟁 체제 촉진 방안에는 대안 입찰 제도와 성능 발주 방식이 있으며, 가격 위주의 입찰 제도 탈피 방안에는 종합 심사 낙찰 제도가 있겠어. 그럼 각 보완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란 품셈을 사용하지 않고 기수행된 공사의 데이터베이스화된 자재, 노임 단가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규 공사의 예정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말해. 개념도에서 볼 수 있듯 표준 품셈 적산 방식은 산정 절차가 복잡하고 시장 단가 반영이 늦기 때문에 적산 업무를 간소화하고 시장 거래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실적 공사비에 의한 적산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표준 품셈 적산 제도와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를 비교한 비교표를 띄워둘 테니 참고해보자.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에 대해 정리해보자면, 자재 및 노임 단가 산정 시 시장 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하므로 예정 가격을 현실화할 수 있고, 공사 특성이 반영되니 해당 공사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공사비로 입찰이 가능하며, 적산 업무의 간소화로 인해 시간이 절감되고 매역 체계를 일원화할 수 있어서 정보 시스템과 연결이 수월해지는 등 표준 품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겠지. 다음으로 기술 개발 보상 제도란 계약 체결 후 공사 진행 중에 시공자가 기존 기술 대비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신기술 또는 신공법을 개발 및 적용해서 공사비와 공기를 단축했을 때 공사비 절감액의 일부를 시공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야. 이 제도의 기대 효과는 업체로 하여금 과감한 신기술 적용을 유도하므로 신기술 사용 실적을 촉진시킬 수 있고,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증대시켜서 결국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겠지. 또 기존 기술을 고수하며 가격을 낮출 때 발생하는 부실 시공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니 참고해두자. 다음으로 신기술 지정 제도는 건설업체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하였을 경우에 그 신기술과 신공법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제도야. 신기술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방법에는 우선 최초 3년의 보호기간을 부여해주고, 활용 실적을 감안해서 3에서 7년 범위 내에 보호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며, 신기술에 따라 공공발주공사에 우선 적용되어서 수의계약을 해줄 수도 있고, 신기술 사용으로 공사비가 절감될 시 공사비의 절감액 중 일부를 시공자에게 보상해주기도 하지. 신기술 지정 제도의 기대 효과에는 건설업체의 신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겠고, 신기술 개발 투자에 따른 업체의 기술 경쟁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어. 또한 신기술 지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자면, 보호하는 신기술의 사용 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편이고, 신기술의 수요가 돌아오는 주기에 비해 보호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문제이며, 기술 사용료가 과소한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대안 입찰 제도란 발주자가 제시하는 원안의 기본 설계에 대해 기본 방침에 변경이 없이 원안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하는 설계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입찰하는 제도야. 이 방식은 기술 능력 개발을 유도하고 기술 경쟁을 촉진시켜서 공사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낙찰자 선정 절차는 일단 대안 입찰 금액이 예정 가격 이하인 대안 입찰자를 모두 선정한 후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각각의 대안 설계에 점수를 부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라고 하니 참고해보자. 다음으로 성능 발주 방식이란 발주처가 발주 시 상세 설계 도서를 제공하지 않고 목적물의 성능만 표시해서 그 성능을 실현하는 것을 계약 내용으로 하는 발주 방식이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 성능만 발휘하면 되니 시공자가 창조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도 있고, 신기술, 신공법 적용에도 용이하겠지. 그 와중에 시공자의 기술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겠어. 다만 성능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지 않는 경우 서로 계약 사항에 대한 오해가 빚어져서 클레임 사항으로 발전할 수 있고, 기술력이 부족한 시공자는 해당 발주 방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이겠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종심제라고 부르는 종합심사 낙찰제는 정부 발주공사의 획일적 낙찰제에 대한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입찰자의 공사 수행 능력과 입찰 가격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점수까지 가미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야. 이 제도는 심사 분야로 가격과 공사 수행 능력 총 100점 만점의 점수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기준점으로 가점 1점에서 2점 정도가 반영된다고 해. 사회적 책임의 평가 항목에는 건설 안전 점수, 건설 인력 고용,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이 있다고 하니 참고해보자.